안녕하세요. 동의과학대학교 약제자원과 심혜영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이렇게 학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약제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한약의 간독성이라는 주제로 몇 편의 시리즈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우리 채널에는 이미 학생들이 만든 학과 소개 영상, 그리고 만학도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가 탑재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약이 좋다고는 하는데 간이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선뜻 먹기가 겁나시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편 약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약은 독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의약품을 허가를 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약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에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그 유효성과 이러한 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이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여서 약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ED50이라는 것은 최대의 효과의 절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약의 농도를 말하고, LD50이라는 값은 그 절반이 치사하게 되는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ED50과 LD50 사이에서 약의 농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약 역시 약이기 때문에 독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독성의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방에서는 식약 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식품과 약품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약재는 아니지만 많은 약재들이 우리가 먹는 밥상의 식품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경이라는 약재를 예로 들어보이겠습니다. 길경은 사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목감기의 특효약인데요. 기침, 가래, 천식, 인후염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경에다가 감초를 섞으면 감길탕이라는 처방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 진해 거담제의 그 주 성분 중에 하나가 길경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개념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역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광물성 의약품이나 동물성 의약품도 있지만 주로 한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약재,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야채나 과일 같은 식물을 범주로 좁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들 식물이 가지는 생리학성을 가진 화학물질들을 통칭하여 피토케미컬이라고 부릅니다. 즉, 피토, 파이토, 식물의 케미컬, 화학물질이라는 뜻이지요. 피토케미컬은 파이토뉴트리언트, 즉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파이트 케미컬, 싸우는 화학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식물들이 피토케미컬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으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독들을 항영양소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덜 익은 감이나 바나나를 먹으면 떫은 맛이 나지요? 그 이유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떫은 맛 때문에 본인을 먹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한 현미 같은 곡류의 껍질이다.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항영양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성분은 그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한약으로 활용하는 이 피토케미컬들은 이러한 활성 중에서 인간에게 유리한 활성을 골라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어서 노화가 진행되듯이 과일의 열매 또한 그 껍질에는 그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를 예를 든다면 안에 있는 과육보다는 껍질 쪽에 영양가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큰 토마토보다는 이런 작은 방울 토마토가 껍질이 더 많으니 영양가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한약재 중에서 황련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대표적인 항균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한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피토케미컬을 가지고 원하는 활성을 얻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품으로 이용될 수 없는 강력한 독성이 보고된 약재도 많습니다. 부자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타이레놀이라는 해열 진통제 역시 대표적인 간 독성 유발 의약품입니다. 이렇듯 한약재의 독성에 대한 색안경을 빼고 좀 더 객관적으로 한약재를 바라봐 달라는 것이 제 당부입니다. 이상으로 한약재, 의약품, 그리고 식품의 독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독성하면 주로 간 독성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